안녕하세요. 바비TV입니다. 3월 26일 영상입니다. 한미일보가 주간지를 창간했습니다. 한미일보는 정통 보수지를 지향하고 있기에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추적 전문가인 박주연 변호사가 주간 한미일보와 창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팀 전환길과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끝장 토론에 참가, 팩트로 이준석을 몰아붙여 쓰러뜨렸습니다. 국민적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척결됩니다. 라고 자신하였습니다. 박주연 변호사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부정선거 대토론회에서 봉인지에 떼어난 투표함, 신권집회 다발 투표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의 유권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수 불일치, 사라진 재검표장 투표용지, 다발로 접힌 투표지 등 수많은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말문을 막혀버렸습니다. 600만 명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이준석이 쓰러지는 장면은 정치 토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정선거 대토론의 전과 후가 많이 달랐을 텐데 박주연 변호사는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한미일보 임요희 기자가 박주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황금률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생방송 사흘 전에야 토론회 제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생각만큼 세상이 크게 뒤집어지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대토론회로 많은 분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은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 대신 윤저련이나 또 다른 정치적 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비단 이번 경우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지난 6년간 부정선거와 싸우면서 언론이 부정선거에 무관심한 것을 넘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확 줄여버리는 것에 너무도 많은 좌절을 맛봤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널리 알렸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토론회가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600만 명 이상 누적 시청이라는 수치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부정선거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3, 4주 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박주연은 꼭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직접적인 제안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TV조선 방송이 무산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영동 PD로부터 연락이 왔다 합니다. 펜앤 마이크에서 방송할 텐데 토론회 멤버로 참석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불과 생방송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케이는 했지만 시간에 촉박한 데다 방송 전날까지 멤버가 계속 교체되면서 불안감이 증폭했다 합니다. 그럴수록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박주연 변호사는 26일 오후 리허설을 마치자마자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토론회 준비를 했다 합니다. 우리가 27일 방송에서 봤던 피켓들이 바로 생방송 전날 만든 것들이었다 합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의 부정선거 문제로 한 번은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어차피 만날 거면 대토론회로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부정선거에 대해 제가 확실하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었죠. 박주연 변호사는 처음에는 전한길 대표의 보조 역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토론 형식이 문답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준석 대표와 1대1 구도가 만들어졌고 강하게 부정선거에 대해 어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준비된 부정선거 규명 토론자였습니다. 준비하는데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더 완벽하게 박살을 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실질적인 토론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준비된 토론자가 분명했습니다. 그간 유튜브, 강의, 설명회, 대면 형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왔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부정선거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정선거 알리기의 정점이자 부정선거 계몽운동이 된 부정선거 대토론회가 열린 것입니다. 사실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면서 포기할 것도 많았다. 다 좋은데 박주연은 부정선거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이야기만 안 하면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 합니다. 하지만 제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부정선거 척결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득이나 돈, 지위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덮는다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게 제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가 처음 부정선거 소송을 맡게 되었을 때 증거가 너무 분명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더 어려운 소송도 6개월 안에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이거 금방 끝낸다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대법관들이 선거소송을 길게 지연시키고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덮으면서 이 활동이 6년째 접어들게 됐다 합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금방 끝날 소송을 6년째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슬프지만
이렇게 길게 끄는 동안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전환길 선생님도 뛰어들었고, 그 전에 황교안 총리님도 뛰어들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함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밝혀질 건 이미 밝혀졌고, 이제 부정선거를 쳤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가 부정선거 규명을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결심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작년에 자유대학의 박준영 등 연세대 대학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부정선거 증거는 이미 많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과 관련된 시국선언, 부정선거에 대한 시국선언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고맙게도 그들은 박지원 변호사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답니다. 자유대학의 시국선언 이후 전국 대학생들을 들고 일어나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쳤습니다. 그 뒤 수많은 단체가 들고 일어나 거리와 광장에서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 척결을 부르짖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부정선거 대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주권 침략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지원 변호사는 또 그간 민주당의 여론 조작과 언론 장악, 그리고 국민의힘의 엔추파더스 같은 행동 때문에 부정선거 규명에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좌파들도 부정선거에 대해 얘기할 정도로 그 실체에 대해서 상당한 접근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이슈가 뜨겁습니다. 한국도 이런 시대 정신과 같이 가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나 미국의 부정선거 척결 흐름과 함께하면 대한민국을 장악한 이 부정선거 카르텔도 깰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책 Stop the Steal 2편을 준비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달 중 미국의 언론사와 스피커, 트럼프 정부, 의회, 단체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여러 문제에 대해 얘기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메인보다 서브 역할에 적격인 타입입니다.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되기보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달걀로 바위치기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무엇보다 더 단단하기에 거대한 거짓의 바위를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곧 부정선거라는 거짓의 바위가 쪼개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거짓 세력들도 천상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올해 안에는 모든 것이 정리돼 올 하반기쯤 부정선거 척결 완수를 축하하는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변호사의 멋진 인터뷰였습니다. 다음이 딥이었습니다.